네. 아니,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사실 이상하게 있잖아요. 평소 노래할 땐 잘 되는데 이 카메라 앞에 서잖아. 그리고 피디님이 앞에 있잖아. 안 나와. 그래서 음정이 안 맞아. 나 잘 부를 수 있어. 아니 늘 노래하면 언제 끝나나 이런 표정으로. 진짜로 봐요.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나 뭐지? 얘 이런다니까. 끝. 모처럼 재밌고 흥미로운 작품을 만났습니다. 맑음 여러분, 영화 밀수 보셨나요? 저는 2번이나 봤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이 배경이라 배우들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도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지만 14곡에 이르는 삽입곡, OST 또한 귀에 익은 곡들이 많아요. 어린 시절부터 언니들이 켜놓았던 라디오를 들으며 자랐고 방송 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라디오 DJ로 일해온 저로서는 아주 반가웠죠. 그래서 마이금이만의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OST로 밀수를 들여다보는 거죠. 스포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도 보신 후에도 마음 편히 보실 수 있는 마이금이의 영화 밀수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을. 음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가수 최현 씨의 앵두로 영화 밀수는 시작합니다. 춘자 김혜수 씨도 진숙 염정아 씨도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진숙의 아버지 엄선장도 이 노래를 듣습니다. 때는 1970년대 중반, 장소는 가상도시 군천, 아마 서해안의 어촌인 것 같죠? 최현 씨가 1978년에 발표한 앵두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앵두 같은 당신의 그 입술을 떠올리면서 이미 변해버린, 이미 떠나버린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변하고 의심하면서 마음이 계속 바뀌는 상황을 예고합니다. 최현 씨는 그룹, 지금은 이제 밴드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룹 사운드라고 했어요. 검은나비, 불나비 출신으로 솔로 데뷔를 했는데 오동잎 한잎 두잎, 이수근 씨가 그 예능에서 통통 춤추면서 자주 부르는 그 오동잎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허스키 보이스가 정말 매력적인데 대표곡으로는 저는 가을비 우산 속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늦가을 비 내리는 날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최현 씨를 제가 아침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만났을 때 눈이 동그랗고 그러시잖아요. 장난기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뭐랄까요, 이렇게 친근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오래전에 같이 방송했던 기억 좋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앵두는 시작 부분에도 나오고 이야기가 한참 진행된 후에도 나옵니다. 진숙이 노을 지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에 걸터 앉아 부르고요. 춘자도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리는데요. 이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노래 가사 그대로 두 주인공의 말을 각각 믿어도 될까 하는 거죠. 주인공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중에 전개될 얘기의 복선이 됩니다. 저도 처음 볼 땐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그 복선이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 정말 곳곳에 복선과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바닷속의 문어나 성게까지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더 재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잘 살아보세. 1970년대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하는 새마을운동 노래와 더불어 잘 살아보세. 이 노래 마치 그 군가를 들으면서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전국의 국민을 전진하게 했습니다. 노래로 일종의 국민 총동원령을 내렸다고나 할까요? 군인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한때는 바다에서 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했을 어촌, 멀리 검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과 점차 삭막하게 변해가는 부둣가, 마치 세뇌라도 하듯 배경처럼 이 노래가 들려옵니다. 자세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아무튼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노래, 당시 시대 분위기와 어울리기도 했고요. 주인공들이 어려운 어촌 생활에서 벗어나 보려고 밀수에 가담하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결심하는 영화 속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대수 하루아침. 하루아침 눈을 뜨니 기분이 이상해서
한대수라는 뮤지션을 혹시 아십니까? 세시봉,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조영남, 이장희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포크락이라는 장르를 열었던 분입니다. 세시봉 멤버들하고 좀 달랐던 건 이분이 아마 고등학교 졸업 후인가 미국 이민 가서 지내다가 돌아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애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정도로 남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거예요. 핵 물리학자였던 아버지,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 신학자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셨는데요. 느닷없이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무려 17년 동안. 그 후에 만났던 아버지는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죠. 저도 작품을 보진 못했는데 찾아보니 아주 근대사하고 관련이 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한대수 씨는 미국에서 축산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전공을 사진 예술로 옮겨서 음악 활동하는 틈틈이 사진을 찍으며 생계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들어보면 이방인이 들어있고 또 방랑기가 담겨 있어요. 송창식 씨가 진정한 히피라고 했던 한대수 씨, 외모도 그렇지만 음악도 삶도 진정한 히피, 아주 자유롭고 또 불안정했습니다. 그때는 그 세시봉의 가수들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어떻게 데뷔를 하셨냐면 외국 특히 미국의 포크 음악 뭐 아니면 이탈리아의 깐조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로 이제 가사를 붙여서 그 노래를 발표하면서 데뷔하고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차차 음악 활동을 하며 뭐 작사, 작곡, 자기 노래를 만들어가고 자기 음악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한대수 씨는 예외로 데뷔 때부터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 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앨범 이 표지 재킷이요. 진짜 인상적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데뷔 앨범은 마치 뭉크의 작품이 떠오르는 그런 자켓입니다. 데뷔 앨범에 실렸던 곡이 바로 물 좀 주서와 하루아침이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같기도 하고 송창식 씨가 불렀던 참새의 하루가 언뜻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한대수 씨의 명곡은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이방인,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런 한대수 씨가 어쩌면 그 어디에도 없었을 유토피아, 즉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영화 속에서 하루아침은 심드렁한 일상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맞춤곡인데요. 물질 작업 결과가 영 허탕이 돼버린 날, 아유 그만 애 끓이고 낮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하던 바로 그때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엄 선장이 브로커를 만나서 대포집 씬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그 밀수 얘기가 오가거든요. 그때 이제 또 이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영화가 편집과 이야기 전개가 정말 빠르고 경쾌한데 칭찬하고 싶습니다. 밀수의 OST 중에 대표곡 하면 이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 좋아했다고 하는 김트리오의 연안부두입니다.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가상 항구도시 군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니 뭐 배, 파도, 항구 이런 노래가 OST에 많이 들어가요. 뒤에 이제 김추자 씨의 무인도도 나오거든요. 항구, 부두를 떠올려 보면 배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의 의미 또 헤어짐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또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뭐 부산이나 목포 이런 남해안 쪽은 일본으로, 군산이나 인천 이런 서해안 쪽은 중국으로 떠나는 분들이 부두, 항구에서 많이 배를 타지 않았을까요? 요즘처럼 관광하러 가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머나먼 곳으로 가는 정말 기약 없는 배를 타고 이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에 올라타서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아니면 한숨 한 조각 흘리고 난리지 않았겠습니까? 연안부두 가사도 이렇잖아요.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기에. 그러니까 배에는 사람이 타지만 어찌 보면 사연이 실리는 겁니다.
자, 연안부도 이 노래로 김트리오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모님이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와 가수였기 때문에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갔지만 삼남매가 돌아와서 노래로 데뷔한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SSG 랜더스 응원가라면서요. 연안부두가 아주 그 SSG 랜더스 팬들이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밀수 예고편 첫 장면을 아주 시원하게 열었던 곡이 바로 연안부두였고요. 박정민 배우가 스마트폰으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이랑 직접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막 연기도 하고 립싱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공개가 됐다 그래요. 보신 우리 작가님이 와 진짜 촬영 현장 분위기 좋았구나 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도 바로 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밀수에 손을 대기 시작한 주인공들의 변화, 또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이 어떤 루트로 도깨비 시장까지 들어가는지를 이 노래와 함께 아주 리드미컬하게 축축축 보여줍니다. 해뜰 날 송대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 이 노래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했던 노래였기 때문이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가사도 쉽고 재밌잖아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이무진의 신호등. 전 국민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애들이 불렀거든요. 쨍하고 해뜰 날, 이 송대관 씨의 해뜰 날이야말로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에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따라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은 우리 경제가 막 살아나던 때였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거듭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야말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서민들의 삶에도 쨍하고 해가 뜨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시기. 그래서 이런 노래가 큰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영화에서는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분천세관 이계장, 김종수 배우죠. 이계장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2년 후 춘자 김혜수 씨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해뜰 날이 흐르는데요. 앞에서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사람들은 해뜰 날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해뜰 날을 기다릴까요? 우리의 주인공들에게 해뜰 날이 오긴 올까요? 왜 하필 이 두 사람의 모습에 해뜰 날이 깔렸는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곱씹어 보면 아 하고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랑했던 여성 가수 하면 이미자님과 패티김님이 대표 주자였을 겁니다.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를 부른 박경희님은 굳이 분류하자면 패티김님 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럽고 애달픈 한을 노래하는 과가 아니고 시원한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했던 과였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패티김님도 이 노래를 불렀네요. 가창력이 뛰어났던 박경희 씨, 1974년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굵직굵직한 국제가요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생각해보면 1970년대는요 국제가요제에 참가해서 대상, 금상 막 이렇게 큰 상을 받아오는 작곡가 가수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우리 클래식 피아니스트나 연주자들이 아주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잖아요.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요즘 젊은 연주자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다기보다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 나가잖아요. 근데 1970년대 국제가요제에 나가는 작곡가들이나 가수들 가슴에는 아마도 이 국가대표, 이 태극기가 남몰래 들어있지 않았을까.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심정으로 나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점이죠. 사실 대중가요, 대중예술에서 우열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양성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도 굳이 그때 그 시절에 순위를 매기는 이런 국제대회에 나갔던 거 인정 욕구였을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나 여기 있어요. 우리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정말 세계에 외치고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K-팝 가수들이, 뮤지션들이 곡을 발표하면 그냥 빌보드 상위권 1위 막 하고 넷플릭스 우리나라 작품들이 막 1위에다가 조회수 엄청 전 세계인들의 찬사와 칭송과 관심을 받는 이런 시절의 그때를 떠올려 보면 참 그 시절에 우리가 안쓰럽기도 합니다.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나 외롭지 않다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그날이 빨리 왔을 뿐이네. 영화에서는 이 곡이 2번 등장해요. 춘자가 호텔 복도를 걸을 때 등장하고 또 엔딩 장면,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옵니다.
처음 이 곡이 흘러나올 때는 마치 춘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노랫말로 들려요. 머무를 곳이 어디일까? 군천을 떠났다가 서울 갔다가 춘자는 다시 군천에 왔거든요. 머물 곳이 춘자에게 군천일까? 뭐 이런 거. 그런데 또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아주 착 달라붙습니다. 어찌 보면 조춘자, 엄진숙 혹은 권상사, 우리 조인성 배우, 이들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불안과 설렘이 함께하는 지금 이 현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곡으로 읽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는 해도 밀수란 엄밀히 말해서 범죄죠. 오늘의 결론이 인생의 결말은 아니다. 내일 그들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지 모른다. 이런 의미? 그나마 다행이라면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나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노래 가사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산울림 1978년 발표된 앨범에 들어있었습니다. 영화 홍보 영상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제 배우들한테 물어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뭐 근데 배우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인성 배우하고 박정민 배우는 이 곡 좋아한다, 이 곡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을 했어요. 원래 그 배우들이 대본을 받을 때 그 대본에 시나리오에 배경이 되는 음악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 준비하고 뭐 대사 외우고 이럴 때 그 노래를 계속 듣거나 그 분위기를 익히면서 작업에 임해서 훨씬 수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배우는 자신들이 등장하는 액션씬에 나왔던 이 산울림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액션 장면이 2번 나오는데요. 그중 한 장면에서 이 노래가 깔립니다. 1977년 산울림의 데뷔는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와 더불어 대한민국 가요사를 뒤흔들어 놓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음악과 전혀 다른 음악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후의 음악, 그 후에 후배 뮤지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1978년 산울림 2집에 실렸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와, 파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한 곡이 6분이 넘어요. 전체 길이가. 게다가 노래 가사가 나올 때까지 전주라 그러죠. 전주가 3분 29초예요. 웬만한 노래 한 곡 시작했다 끝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 베이스는 우리 음악에서, 우리 가요에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원래. 근데 베이스가 굉장히 전면으로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이 곡이 충격을 줬어요. 아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기하 음악 감독이 결정적인 장면에 이 곡을 결정적으로 써야겠다 마음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류승환 감독은 사실 액션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감독, 각본, 주연까지 맡았던 2000년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 작품에서 사실 류승완 감독도 돋보였지만 류승범 배우가 이 배우 누구야? 어마어마한 신인이다 이렇게 눈길을 끌었죠. 그리고 여성 투톱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아주 그들이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밀수의 밑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었던 2002년 피도 눈물도 없이, 또 2004년 아라한 장풍 대작전, 2005년 주먹이 운다, 2006년 직접 출연까지 했죠. 짝패, 그리고 2008년 닫지마을이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초기작을 보면 주로 액션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수에서 액션씬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 액션씬을 찍을 때 류승환 감독이 얼마나 정말 기분 좋게 촬영하고 편집했을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 같은 기분이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장기하 음악 감독하고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걸 배경 삼았을 때 아주 그냥 더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류승환 감독님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데 연락한 지가 10년도 넘어서 이 번호가 맞을까 하면서 밀수를 보고 또 배우 염정아 씨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에 출연하고 그날 저녁 때 이제 제가 톡을 보내봤어요. 했더니 바로 답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 느낌이 어땠다 이런 얘기 막 했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답장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잘 지내시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더운 여름 잘 지내시길요. 이렇게 안부가 들어간 그런 답장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그 제 인스타에 올린 그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들이 올라간 그 시원한 바다 배경 밀수라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희 마이그미에서 리뷰하면서 이걸 알리는 인스타에다가 그 사진을 썼습니다. 류승환 감독님이 보내주셔서 썼어요. 아무튼 조인성 배우, 박정민 배우 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 노래 충분히 만끽하지 않으셨을까? 영화를 보면서도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도 전주가 3분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전주가 흐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노래가 언제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긴 전주가 흐르는 동안 계속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 준비의 단계를 보여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되지? 이게 계속 궁금하게 당당당당당당당당 이게 3분 29초 동안 계속 이 주인공들이 어떤 행동의 준비 단계를 거쳐요. 딱 노래 가사가 시작될 때 본격적으로 액션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칼같이 맞아요. 한번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조인성과 김혜수, 권상사와 조춘자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면 이후의 상황을 또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요새 사실 계속 혼자서 계속 여기 OST를 흥얼거리고 다녀요. 영화 장면들도 계속 떠올리고요. 밀수는 영화 자체로도 무척 재밌지만 영화에 나왔던 노래들도 요새 밀수가 이제 20대부터 한 70대까지 많이 보신다고 하거든요. 20, 30대가 보고 재밌어서 5, 60대 부모님을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3, 40대들이 60, 70대 어른들을 또 모시고 온다고 그래요.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기성세대는 여기 나오는 OST를 다 아실 거고 젊은 세대는 이 OST를 통해서 밀수를 통해서 70년대 노래들에 새롭게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 이게 90년대 노래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80년대 노래들 또 70년대 노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세대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 예전 우리 가요 숨은 명곡 이 영화 밀수 덕분에 1970년대 음악들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런 시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이금에서만 할 수 있었던 OST를 통한 영화 밀수 리뷰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마이금이만이 할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여러 작품 리뷰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이금 여러분 고맙습니다.